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며 어제보다는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 구름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영덕과 울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대체로 강하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경주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그제 열렸습니다. 도심 활성화와 인구 문제, 관광산업 육성 등 경주의 당면 현안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방향을 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 행태나 관광 패턴의 변화에 대응할 경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질문으로 주어졌습니다. 경주시는 특별히 경주페이를 한 265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숙박, 배달 앱과 같은 각종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공공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구도심 상권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준하경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한영태 후보는 외곽지의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황호 성동지구 1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경주는 인구 유입 없이 외연만 확장하여 오히려 상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주어진 주제가 없는 주도권 토론에서 두 후보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넥스터 증설 과정에서 성급하게 동의하는 바람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써서 넥스터 증설을 찬성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겨우 450억 정도 보상에 그쳤습니다. 보상 문제에 관해서 팩트를 잘못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받아온 게 1,150억 원이에요. 주도권을 넘겨받은 준하경 후보는 시내버스와 쓰레기 소각장, 지역 사립대 등 한 후보의 무분별한 공영제 도입 주장을 따졌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160억 정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준공영제 공영제를 하면 예산이 3배나 듭니다. 적자가 나면 적자가 나는 폭을 다 그 보조금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 예산으로 보조금을 다 메꿔주는데 그거는 공영제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편 선관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질문이 단순 나열에 그쳤고 주도권 토론에서도 질문과 답변 시간이 구분되지 않아 질문보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등 유권자들이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땅에 구멍을 내서 긴 말뚝을 심는 항타기라는 건설 기계가 있습니다. 대형 설비인 만큼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전복 사고 어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간 19명의 노동자가 숨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안전 규정조차 없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대형 철제 구조물과 건설 장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립니다.
매달려 있던 41m 길이의 대형 파일 지지대가 두 동강 나면서 잇따라 도로를 덮쳤습니다. 콩 소리도 아니고 뭐가 이래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났어요. 땅속에 파일을 박는 건설기계인 항타기가 갑자기 부러지면서 이를 지탱하던 철제 구조물과 함께 무너진 겁니다. 사고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쯤 일어났지만 사고 발생 5분 전 이상을 느낀 작업자들이 대피했고 급히 도로도 통제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중이 많이 부과가 된 상황이거나 리더를 구성하고 있는 그 볼트의 문제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경북 경주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항타기가 넘어져 인근 건물을 덮쳤고 영업 준비를 하던 직원이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항타기는 다른 대형 건설 기계와 달리 표준 안전작업 지침조차 없습니다. 리더의 높이나 그다음에 안정도 이게 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치화되어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16년 이후 항타기가 전복되거나 추락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9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에서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철도 노조와 지역 야당 후보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포항지역 후보들은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지분 매각은 민영화라며 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 2011년부터 이명박 대통령 경제수석과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수서발 KTX 민영화가 추진됐다며 정부와 여당의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석 KTX 민영화의 최대 피해 지역은 포항이라며 KTX와 SRT의 지분까지 매각된다면 요금 인상과 함께 현재의 환승 불편도 해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도 선관위는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북 지역 왜곡 공표 보도 등 선거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건은 총 7건으로 고발 3건과 경고 4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하지 않기로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시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부동산 시장에 내놓도록 해 부족한 수도권의 주택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전국 미분양 물량의 20% 이상으로 공급 물량이 넘쳐나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시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이어서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는 1년간 한시 중단되는 데 그치고 그 적용 대상도 제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대구는 주택법에 따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4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6,827가구로 1년 전인 지난해 4월 897가구와 비교하면 7배 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대구의 집값은 2.31% 하락했고 하락세는 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구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공급과 입주도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청약이 미달 사태에다가 미분양까지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우리 대구는 6월 말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나 대출 규제 완화가 따라가야겠죠. 전문가들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늘리는 한편 대상자를 생애 최초자뿐만 아니라 2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여러 안건을 살펴봅니다. 대구시가 요구하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안건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토석 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 전용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한 달 이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발생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상주에서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이후 경북에서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도내에서는 2월 초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됐고 상주에서 36마리, 울진에서 10마리, 문경에서 2마리가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자매 우호 도시와 함께 그림,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참가 대상은 경상북도와 중국 허난성, 후난성, 산시성, 닝샤 회족자치구, 지린성의 초중학생과 대학생으로 접수 기한은 7월 22일까지입니다. 공모 부문은 그림과 영상 콘텐츠로 주제는 한중수교 30주년 축하, 우리 지역 문화 속에 내가 보는 한국, 내가 보는 중국입니다. 수상자는 8월 12일 경주 엑스포대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수상 작품은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전시실에 전시합니다. 오늘은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에 구름의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1.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7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영덕과 울진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대체로 강하겠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9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동해 중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해서 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